뭐 거주를 해서 10년, 20년 내가 살겠다. 그러면 일단 이사 걱정 없이 진짜 안정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는 거는 분양받는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된다. 왜냐? 보시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분양받아도 혹합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깔끔하고 좋죠. 왜? 첫 입주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거실이에요. 거실에서 보면 한 1m 앞 조망이 옆집 벽이에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더 많죠. 거의 빌라는 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진짜 손 뻗으면 닿을 정도의 공간에 옆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 뻗으면 닿을 정도의 공간에 옆집이 있는 거죠.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신축 빌라를 분양받으면 안 되냐? 왜 고가냐? 왜 주변 시세보다 비쌀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건축업자들은 땅을 매입할 시점부터 주변 시세보다 약간 비싸더라도 자기가 수지 타산만 나오면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마진을 조금만 줄인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매입을 합니다. 땅을 매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경기 이런 업자들이 매매를 하면서 매입을 하면서 금액들이 많이 올라갔죠.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건축비도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또 분양가를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변 구옥보다는 비싸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분양이 새 집이기 때문에 분양이 돼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통상적으로 2층에 이제 신축 빌라를 다 짓고 나서 2층에 분양 사무실이 만들어집니다. 분양 사무실이 만들어지고 그 분양 사무실에 분양 실장이 항상 상주를 합니다. 이제 분양 대행 업체에서 실장을 한 명 고용해서 거기다가 앉혀놓고 분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분양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분양 가격, 층별로 분양 평수, 면적, 대지 지분, 실평수, 분양가가 산정이 된 이제 팜플렛, 소위 속지라고 하거든요. 이 속지를 분양 사무실에다 비치를 해뒀다가 분양을 할 수 있게 중개업자라든지 아니면 분양 컨설턴트가 방문했을 때 요거 속지를 나눠줍니다. 홍보를 하는 거죠. 고객이 와서도 당연히 속지를 나눠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업을 합니다. 근데 영업을 하면 이 금액을 보면 지금 여기 원안에 보면 확장이라고 써 있죠. 이 확장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 1조건 때문에 한 3층 이상, 그러니까 4층, 5층은 통상적으로 옆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집과 거의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1조건에서 사전제한에 걸쳐서 깎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 면적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준공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그 공간을 불법적으로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확장을 시켜서 면적을 늘리는 거죠. 불법적으로. 그 부분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확장이라고. 근데 이런 부분은 위법 건축물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 과태료를 부담하는 부분을 또 먼저 부담을 해주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일시불로 5년 동안 낼 과태료를 내가 분양하는 조건으로 대신 대납을 해주겠다. 그래서 분양을 해라. 하지만 이런 집들은 하자가 생길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확장을 시킨 거기 때문에 결루라든지 등등의 보온재 같은 게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빌라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위에 보면은 별이 5개 있죠. 이 별이 5개 표시가 뭐냐면 요거 이제 컨설턴트라든지 중개업자들이 분양 고객들을 모시고 와서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을 하면 분양 커미션의 표시입니다. 그거를 뭐 얼마 이렇게 쓰면 이거를 고객들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뭐 오픈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본인들만 자신들만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게 분양하는 속지의 내용이에요. 다른 걸 한번 보실까요? 다른 거 보시면 여기 뭐 캐슬 분양표 이렇게 나있죠. 분양표예요. 여기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별이 5개 있죠. 그러면 요거를 한 채를 분양을 하면 500만 원이 커미션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 원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고점에서 내가 사게 되면 당연히 주변 시세보다 비싼 거고, 그리고 빌라는 아파트와 같이 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되는 게 아니라 현저하게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때문에 빌라는 투자 가치가 없다. 재개발이 아닌 이상은 투자 가치가 어렵다. 뭐 강남이라든지 완전 역세권에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빌라들은 또 특수성이 있어서 그건 다릅니다. 그거는 다른데요. 그 외에 전반적인, 그러니까 대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 분양표도 보면은 하트가 5개 있죠? 500이 수수료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최초 한 7, 8년 전에 이 빌라가 붐이 일었을 때 최초 이제 근원 지역이 검암동이거든요.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천광역시에 있는 서구 검암동이에요. 이 검암동에 그 역이 생기면서,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신축 빌라가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저도 한번 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 봤는데, 요때 지역의 지금 땅값이 한 400, 500 평당.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뭐 1000만 원이 넘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기는 어렵지만 새 집을 원하고 거주 요건도 좀 깔끔했으면 좋겠다. 근데 교통은 서울권으로 출퇴근해야 됩니다. 이런 손님들이 있으면 이 검암동으로 많이 컨설팅을 해서 분양을 유도시켰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분양이 굉장히 많이 되고, 분양도 잘 되고, 또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도 분양을 하고.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지금 작년과 올해 초에 경매 진행된 건수입니다. 뭐 이거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 몇 개만 추렸는데, 지금 보면 낙찰 가격도 지금 82%, 84, 75, 85, 낙찰가도 지금 약 한 7, 80%대고, 이 감정가 자체가 분양가가 안 돼요. 근데 분양가가 안 되는 가격에 감정이 돼서 신건으로 나와서 그거에서 70%의 낙찰이 되기 때문에 최초 분양받은 사람들은 손해가 한 30% 이상 된다는 거죠. 30%가 훨씬 넘는다는 얘기죠. 자, 손해가 한 40% 이상 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검암동에 있는 빌라인데요. 작년에 낙찰이 됐어요. 한 번 유찰이 되고 두 번째 77%의 낙찰이 됐는데, 최초 신건 가격이 1억 6,600이에요. 근데 한 번 유찰되고 낙찰이 1억 2,800만 원 정도에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거래가액이 최초 소유권 이전 2009년도에 거래가액이 1억 9,550이에요. 근데 아까 지금 감정이 1억 6천에 됐죠. 근데 낙찰은 1억 2,800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분양받은 사람이 1억 9천인데 약 1억 3천에 낙찰이 됐다고 보면 6천만 원, 6,500 정도가 그냥 손실을 본 거죠. 6,500만 원 손실을 본 거예요, 손해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1순위 근저당이 완도농협이죠. 완도농협.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대출 규제가 있고 해서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어려웠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인천에 빌라를 분양을 하면서 1순위 근저당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들이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2천만 원, 3천만 원만 있으면 분양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2천만 원 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다고 유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1순위로 은행 대출을 껴주는 거죠. 그 대출을 끼는데 주변에 있는 은행들이나 그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융계 쪽에서는 이 빌라의 시세를 대략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완도 농협, 그러니까 뭐 전라도, 뭐 경상도 이런 있는 그것도 이국민권의 감정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업감정을 해서 대출을 소위 말해서 최대한으로 빼는 거죠. 1순위 대출을 최대한으로 빼서 대출을 받게 하고 내 돈은 최소한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진짜 뭐 1,000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 2천만 원 가지고 새 집에 방 3개, 화장실 2개에 넓은 새 집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혹해가지고 사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불과 7, 8년 만에 한 7, 8천만 원을 손해를 보는 결과가 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축 빌라는 거주용으로는 경제적으로 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쳐다보지도 말았으면 합니다. 신축 빌라가 돈이 되려면요, 분양받고 나서 한 30년 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역에 재개발이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게 돈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